지금 당장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보면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보입니다. 리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검색량이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RHLUSD,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파일럿 테스트 소식, 그리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져서 정치권에서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 직전까지 왔다는 증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은 항상 거대한 불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리플이 단 6주 만에 25센트에서 3달러를 돌파하며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와 지금의 데이터 궤적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검색 지수가 100을 기록하자마자 단 48시간 만에 가격이 65%나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리플 2만 개만 있으면 나도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테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격만 조금 오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환상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리플이 꿈의 가격인 100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만 개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와,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생활비입니다. 26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상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손대대로 물려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금액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단순히 개수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금융 환경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임계점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기준은 거주 지역이나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정도를 봅니다. 우리 돈으로 60억에서 90억 원 사이죠.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10,000개면 충분하다, 아니면 최소 5만 개는 있어야 한다 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금융 문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리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지키고 불릴 줄 모른다면 결국 그분은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플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이 왜 1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거론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을 평가할 때 쓰는 시가총액 계산법으로 리플을 바라보시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리플은 애초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대 금융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독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관들이 수조 달러, 수천 달러의 자금을 이동시킬 때 리플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양의 토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 병목 현상이 생기죠. 하지만 리플 가격이 1000달러, 10,000달러가 되면 아주 적은 양의 토큰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순식간에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입니다. 리플이 맺고 있는 파트너십의 수준은 다른 코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 하나의 대형 파트너사가 리플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이동하는 가치가 비트코인의 1년 처리량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투기적 거래만 봐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진정한 가치는 제도적 결제 볼륨에서 나옵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리플은 전 세계 모든 금융을 연결하는 유동성의 바다가 되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흐르느냐, 그 유동성 처리량에 주목하신다면 10,000달러라는 숫자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죠. 2030년이 되면 국가 간 결제 시장의 규모는 30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이 오면 그 규모는 수십조 달러가 더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거래소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가용 물량이 극도로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거래소 장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유동성 공급량이 수억 개 수준으로 묶여버린 상황에서 조 단위의 결제 수요가 몰린다면 수학적으로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 리플 한 알의 가격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상으로 강제 조정될 수밖에 없는 공급 쇼크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기관 자금의 직접 유입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수십억 개의 리플을 금고에 꽁꽁 묶어두게 될 겁니다. 이미 거래소 장호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37억 개에서 16억 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물량을 더 쓸어 담으면 시중에는 씨가 마르게 되겠죠. 이때 아주 적은 양의 자금만 유입되어도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는 슬리피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1의 실제 자금이 유입될 때 시가총액은 장부상으로 100배 이상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레리 핑크 같은 금융 거물들이 왜 자산 토큰화를 외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제의 대대적인 리셋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법정 화폐의 신뢰가 무너지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오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중립적 자산을 찾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리플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 국채 시장을 잇는 브릿지 자산이자 담보 자산으로 선택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각국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사실상 전멸하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코인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생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숫자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면 $100,000라는 명목상의 가격은 지금의 $1,000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종이 화폐가 쓰레기가 될 때 리플 같은 희소 자산은 그 가치를 보존하며 가격표만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적 요구와 화폐 가치 하락이 맞물리면 $100,000는 필연적인 종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먼 미래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개장 직후 단 몇 분 만에 리플 ETF로 $173만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장마감 직전에는 무려 $1,300만 순유입이 기록되기도 했죠. 에스크로 물량이 해제되는 속도보다 기관들이 시장에서 물량을 흡수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급 부족의 전조 현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가격이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단순히 돈을 벌었다고 좋아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지키고 어디에 재투자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당 자산을 구축할 것인지 말이죠. 포트폴리오의 크기보다 그 결실을 지키는 능력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읽는 자만이 이 거대한 부에 이동해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유동성 쇼티지가 발생하고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간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폭풍 전야의 마지막 축적 구간에 서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와 수학적 근거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다가올 시스템 리셋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